미국의 유명 은행 중 하나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3월 9일에 파산하는 사건입니다. 이 은행의 경우에 22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고 세계 각국 금융업계에서도 충격이 휩싸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은행이 파산하게 된 걸까요? 먼저 은행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은 흔히 어떤 곳인가요? 예적금이나 대출 등을 담당하는 곳이죠.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을 맡겨서 몇 년 후에 돈을 불어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용이 높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봅시다. 지인이 한 달 내로 갚는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빌려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신용이 높아서 예전에도 제때제때 돈을 갚았으니까 한 달이면 기다릴 만하다 라고 생각하고 빌려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인이 갑자기 돈을 빌려가는데 3년 아니면 5년 이후에 갚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신용이 높기 때문에 빌려줄 겁니다. 하지만 5년 뒤에 지인이 돈을 진짜 갚을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건으로 그러면 무이자로는 안 되고 연이자를 좀 붙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 간격으로 이자가 붙어서 돈이 들어오니까 걱정할 일이 없겠죠. 여기서 바로 은행의 수익이 나옵니다. 은행의 경우 고객들의 돈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가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은행의 대부분의 수익은 이자입니다. 국내 유명한 7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이자 이익의 비중이 80.9%나 하였죠. 만약에 이자를 은행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은행의 수익이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하면 수많은 IT 기업들이 상주해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을 의미하죠. 즉 그곳에서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 같은 곳에 대출을 내주는 곳입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서 다른 은행들도 금리를 높이게 되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죠. 특히나 미국 전역에 벤처 캐피털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거래를 했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테크 및 의료 벤처 기업 중 44%가 실리콘밸리 은행에게 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높여버리게 되니까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출하기가 꺼려지게 되고 돈 갚을 여력이 줄어들게 되니 은행은 덩달아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만약 여기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피해가 막심하겠죠. 특히나 SVB 같은 경우에 주요 고객이 스타트업 같은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을 겁니다. SVB 같은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 무려 총 예금이 86%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높이기 시작했고 사실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가면 회사들 입장에선 대출 부담감이 크게 상승합니다.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예금 인출을 느리기 시작합니다. SVB의 경우에 예금을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에 투자를 했었는데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금리가 인상돼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으니 당연히 손해를 입겠죠. 결국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야 됐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루 만에 SVB의 주가는 무려 80% 넘게 떨어지게 됐는데 때문에 다른 대형 은행들의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해외에서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은행 하나 파산한 거 가지고 뭐 난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지켜주는 사업체입니다. 규모가 작은 은행이 파산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SVB의 규모는 무시할 정도가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사건입니다. 이때는 다른 지방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금융업계 종사들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SVB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2008년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SVB와 다르게 표준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경제 위기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국민연금공단이 SVB의 주식을 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또 파산 선언 2일 만에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하고 마는데요. 시그니처 은행은 암호화폐 산업 전문 은행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